오후 4시 버스가 시골 마을 입구에 멈춰 섰다. 32세의 최유진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내렸다. 15년 만에 돌아온 외할머니 마을이었다. 공기가 달랐다. 서울의 매연 냄새 대신 흙과 풀 냄새가 났다.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마을을 바라봤다. 변한 것도 그대로인 것도 있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들은 여전했지만 새로 지어진 벽돌집도 몇 채 보였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는 더 크고 울창해져 있었다. 그 나무 아래 평상의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셨다. 유진이 가방을 끌며 다가가자 할머니들이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중 한 분이 유진을 알아봤다. 어머, 유진이 아니가 서울서 왔나? 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어릴 때 여기서 뛰어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새 이렇게 컸네. 다른 할머니들도 반가워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들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 유진은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었다. 외할머니 댁이 어디였더라?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있어. 큰 감나무 있는 집. 근데 내 할머니. 말을 하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다른 할머니가 그녀를 슬쩍 쳐다봤다. 묘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가 어떠세요? 아, 건강하시지. 가보거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다. 좁은 골목길. 담벼락 너머로 꽃들이 피어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 위에서 유진을 내려다봤다. 외할머니, 집 대문 앞에 섰다. 낡은 나무 대문.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 유진이에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78살의 박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다. 유진아, 언제 왔니? 방금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두 사람은 껴안았다. 할머니의 품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비누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인 유진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웠던 냄새. 들어와라. 배고프지? 밥 지어줄게. 집 안은 그대로였다. 마루, 부엌, 안방. 모든 것이 15년 전 그대로. 유진은 마루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키우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빨간 봉선화가 피어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할머니를 보며 유진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서울에서의 바쁜 삶, 광고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최근의 번아웃.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한 달간 휴직을 내고 이곳에 온 것은 잘한 선택 같았다. 저녁 식사를 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 생활, 일, 앞으로의 계획.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진은 느꼈다. 할머니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멈추는 모습을. 할머니, 무슨 말씀 하려고 하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할머니, 유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한테는 말씀하셔도 돼요. 할머니는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한 옛날 이야기다. 너 힘들게 할 것 없어. 유진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할머니가 숨기는 것이 무엇일까? 밤이 깊었다. 유진은 안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창문 밖으로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별들. 유진은 별을 세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유진은 마을을 산책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농기를 따라 걸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여기서 뛰어놀고, 개울에서 물장난하고, 할머니들께 과일을 얻어먹던 기억들. 마을 회관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들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그 애가 왔다니까.
알아. 어제 봤어. 얼마나 있을 건가? 한 달쯤 있는다던데. 그럼 알게 될까? 모르지. 순자가 말 안 하면 모를 거야. 우리도 조심해야 해. 40년 동안 말 안 한 건데. 유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할머니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40년 동안. 그것도 여러 명이 함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복잡했다. 할머니께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다. 산책 다녀왔니? 네. 아침 공기 좋네요. 그래. 여기가 서울보다는 살기 좋지. 유진은 할머니를 도와 물을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 마을에서 오래 사신 할머니들이 많으시죠? 그럼. 대부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셨지. 다들 친하세요? 친하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하지만 참는 듯한 표정. 할머니, 혹시 이 마을에 무슨 특별한 역사 같은 게 있어요? 특별한 역사? 네. 옛날에 무슨 큰일이 있었다거나. 할머니는 물호스를 내려놓고 유진을 돌아봤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이 마을 출신이잖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유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유진아,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할머니, 내가 알면 힘들어질 거야. 그냥 편하게 쉬다 가거라.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마당에 혼자 남았다. 할머니의 말이 오히려 유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마을 할머니들이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 유진은 결심했다. 알아내야겠다고. 할머니들이 40년 동안 숨겨온 그 비밀을. 그것이 무엇이든 유진은 알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유진은 마을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다. 할머니들은 텃밭을 가꾸고 마을 회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장날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첫째, 할머니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는 것. 유진이 다가가면 대화가 끊겼다. 둘째, 마을에 특정 장소가 있다는 것. 마을 뒤편, 작은 동산.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 셋째, 할머니들이 모두 비슷한 나이라는 것. 7분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었다. 유진은 마을 회관을 자주 찾아갔다. 할머니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차를 끓여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고, 심부름도 했다. 할머니들은 유진을 좋아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 60대의 남자 이장님은 담배를 피우며 유진을 반겼다. 순자 할머니 손녀지? 뭔 일이고? 이장님, 이 마을 역사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역사? 네, 옛날 이야기요. 40년 전쯤. 이장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제가 이 마을 출신이잖아요. 할머니도 여기 사시고. 그래서 마을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나는 40년 전에는 어린애였어. 잘 몰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이장님이 유진을 가로막았다. 어떤 일은 파헤치지 않는 게 좋아. 특히 오래된 일은. 괜히 상처만 덧나. 또 같은 말이었다. 모두가 유진에게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진의 호기심은 커졌다. 유진은 마을 도서관을 찾았다.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마을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 마을 신문, 회의록.
유진은 40년 전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1985년 기록을 넘기다가 유진의 손이 멈췄다. 한 장의 흑백 사진. 마을 할머니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유진은 알아볼 수 있었다. 외할머니와 마을 할머니들 모두 40대쯤 되어 보였다. 사진 속 할머니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 무슨 약속일까? 유진은 사진을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할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렸다. 할머니, 이 사진 보세요. 할머니 젊으셨을 때네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손이 떨렸다. 한참을 사진을 쳐다보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어디서 났니? 마을 도서관에요. 할머니, 이 약속이 뭐예요? 할머니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유진아, 네. 할머니, 내가 꼭 알아야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함이 묻어났다.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짊어지신 게 뭔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내일 마을 회관으로 오너라. 저녁 7시에. 할머니들이 다 모일 거다. 할머니들이요? 그래.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건가. 다음 날, 유진은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오후가 되고, 해가 기울고, 드디어 저녁이 됐다. 저녁 7시, 유진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7명의 할머니가 둥글게 앉아 있었다. 외할머니, 그리고 마을의 다른 6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앉아라, 유진아. 할머니가 손짓했다. 유진은 할머니들 앞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마치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채운 것 같았다. 드디어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유진아, 우리가 너한테 이야기를 해주마. 4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한 이야기.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분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도 평생 짊어지게 될 거다. 그래도 들을 거냐? 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듣고 싶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5년 여름이었다. 우리 마을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 1985년 7월. 무더운 여름이었다. 마을에는 40대 여자들이 7명 살고 있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남편은 농사일로 바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여자들은 집안일과 밭일로 하루를 보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할머니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김장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 마을 어귀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산발이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다. 그녀는 회관 앞에서 쓰러졌다. 할머니들이 놀라 달려갔다. 여자는 의식이 희미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몸은 뜨거웠다. 할머니들은 여자를 회관 안으로 옮겨 물을 먹이고 이마를 식혔다. 1시간쯤 지나 여자가 눈을 떴다. 그녀는 할머니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할머니들은 여자에게 죽을 끓여주고 옷을 갈아입혔다. 여자는 천천히 기운을 되찾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이름은 정미선이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끔찍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갈 곳이 없어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오다
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할머니들은 미선을 불쌍히 여겼다. 며칠만 쉬었다 가라고 했다. 미선은 고마워하며 회관에서 머물렀다. 할머니들은 교대로 밥을 갖다 주고 돌봐줬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미선은 점점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마을 일도 거들기 시작했다. 밭일도 돕고 빨래도 도왔다. 할머니들은 미선이 착하다고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미선이 할머니들에게 부탁했다. 제가 여기 정착하면 안 될까요? 서울로 돌아가기 싫어요. 할머니들은 고민했다. 왜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선이 불쌍했다. 그리고 마을에 젊은 일손이 필요하기도 했다. 결국 할머니들은 마을 이장과 상의했다. 이장도 동의했다. 미선은 마을에 빈집 한 채를 얻어 정착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 미선은 부지런했고 예의 바랐다. 할머니들과 가까워졌다. 함께 밭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마을 남자들이 미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선은 젊고 예뻤다. 농촌 마을의 중년 남자들에게 그녀는 신선한 존재였다. 할머니들은 불안해졌다. 남편들이 미선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을 보며 질투가 났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미선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들이었으니까. 겨울이 됐다. 어느 날 밤, 한 할머니가 남편이 이선의 집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 다음 날 다른 할머니도 같은 것을 봤다. 소문이 퍼졌다. 마을 남자들이 미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할머니들은 충격받았다. 자신들이 도와준 여자가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1986년 봄, 더 큰 사건이 터졌다. 미선이 임신했다는 것.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남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아내들은 분노했다. 미선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들은 모였다. 7명 모두 긴 회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 미선을 마을에서 내보내기로. 하지만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다음 날 할머니들은 미선을 찾아갔다. 미선은 배가 불러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도전적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 할머니가 대표로 말했다. 미선 씨, 마을을 떠나주세요. 미선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당신이 한 일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남자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할머니들은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남자들도 잘못했다. 하지만 미선도 거부하지 않았다. 돈을 드릴게요. 아이 낳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할머니들은 모은 돈을 내놨다. 각자 아껴둔 돈, 숨겨둔 돈, 모두 합쳐 상당한 액수였다. 미선은 돈을 보며 비웃었다. 이게 끝인가요? 저를 돈으로 내쫓는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을이 이대로는 안 돼요. 미선은 돈을 받았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할머니들에게 말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언젠가. 그리고 미선은 떠났다. 임신한 몸으로. 홀로. 할머니들은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미선이 떠난 후 마을은 조용해졌다. 남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농사일에 몰두했다. 여자들도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7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밤마다 미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이 저주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잘한 걸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여름이 왔다. 어느 날 마을의 소식이 전해졌다.
미선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것. 인근 도시 병원에서 홀로 아무도 곁에 없이 할머니들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들이 쫓아낸 여자가 죽었다. 그것도 아이를 낳다가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돌봐줬어야 했어. 임신한 여자를 혼자 내보내다니.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들은 병원에 전화했다. 아이는 살았다고 했다. 여자아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엄마가 없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할머니들은 또 모였다. 회관에서 촛불을 켜고 7명 모두 울었다. 자신들의 행동이 한 여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죄책감, 그리고 남겨진 아이에 대한 미안함. 우리가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닐까? 한 할머니가 말했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누가 키울 것인가? 각자 자식이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결국 할머니들은 타협안을 찾았다. 아이를 고아원에 두되 익명으로 후원하기로. 매달 돈을 보내고 아이가 잘 자라는지 확인하기로.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5년.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할머니들은 매달 돈을 보냈다. 때로는 옷을, 때로는 장난감을.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만날 용기가 없었다. 아이의 이름은 김미나였다.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 할머니들은 미나의 사진을 받아봤다. 예쁜 아이였다. 엄마를 닮았는지 눈이 크고 맑았다. 미나는 고아원에서 모범생이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다. 할머니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적어도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고.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밤에 꿈을 꿨다. 미선이 나타나 따지는 꿈. 왜 제 딸을 버렸어요? 할머니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 미선의 죽음도 남겨진 아이도 할머니들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왜 비밀로 했을까? 부끄러워서였다. 자신들의 행동이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두려워서였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경찰이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침묵했다. 7명 모두 서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10년이 지났다. 미나는 10살이 됐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여전히 후원을 계속했다. 하지만 아이와 연락은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전화가 왔다. 미나가 할머니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후원자들이 누군지 궁금해한다고. 할머니들은 거절했다. 만날 수 없다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고아원 원장은 이해한다고 했다. 익명 후원자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 전화 후로 할머니들의 죄책감은 더 커졌다. 아이가 자신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만날 수 없다. 만나면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15년이 지났다. 미나는 20살이 됐다. 대학에 입학했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다. 할머니들은 축하 선물을 보냈다. 여전히 익명으로. 미나는 고아원을 떠났다. 자취를 하며 대학을 다녔다. 할머니들은 가끔 소식을 들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친구들도 많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열심히 산다고. 할머니들은 안도했다. 적어도 아이는 잘 자랐다고. 자신들의 후원이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안했다. 엄마를 빼앗은 것,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 할머니들은 늙어갔다. 아이들은 장성에서 도시로 떠났다. 손주들도 생겼다.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비밀만큼은 여전했다.
일곱 할머니의 가슴 속에 깊이 묻혀 있었다. 때로는 꺼내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약속했으니까 평생 침묵하기로.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2025년 할머니들은 70대 후반이 됐다. 미나는 40이 됐을 것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없었다. 고아원에서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들은 가끔 생각했다. 미나는 행복할까?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까?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까? 그리고 이제 순자의 손녀 유진이 진실을 캐고 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 비밀에 다가오고 있다. 회관의 침묵은 무거웠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유진은 말을 잃었다. 미선의 죽음, 남겨진 아이, 40년간의 침묵,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미나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들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찾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그 아이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들이야. 만날 자격이 없어. 유진은 할머니들을 바라봤다. 7분 모두 울고 계셨다. 40년을 짊어진 죄책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할머니. 그건 할머니들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임신한 여자를 혼자 내보냈어. 돈을 줬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때 상황이 어떻든 결과는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한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랐다는 거야. 유진은 할머니의 말에 답할 수 없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할머니들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미선과 미나도 피해자였다. 할머니, 이제라도 미나 씨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진의 제안에 할머니들이 고개를 들었다. 찾아서 뭐 하겠니?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할머니들이 후원해 주셨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 그 아이가 우리를 용서할까?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할머니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긴 침묵 끝에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유진이 말이 맞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 다른 할머니들도 동의했다. 40년 만의 결심이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미나를 찾기 시작했다. 고아원에 연락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보를 주지 않았다. 다만 미나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줬다. 유진은 서울로 올라갔다. 고아원 출신자 모임, SNS, 지인 찾기 사이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김미나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다. 한 달이 지났다. 유진은 지쳐갔다. 미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으니까. 어느 날 유진은 고아원 출신 모임 카페에 글을 올렸다. 미나의 나이, 출신 고아원, 대략적인 정보, 그리고 할머니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 며칠 후 댓글이 달렸다. 한 여자가 미나를 안다고 했다.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유진은 가슴이 뛰었다. 출판사 이름을 알아냈고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나와 통화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또렷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연락드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골 마을이요? 네. 제 외할머니와 마을 할머니들이 미나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를요? 왜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만나죠. 유진은 기뻐하며 약속 장소를 정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 토요일 오후 2시. 그날
유진은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떨렸다. 40년 만에 할머니들과 미나가 이어지는 순간. 그 순간을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40살쯤. 단정한 옷차림. 짧은 머리.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나 씨? 네. 유진 씨죠? 두 사람은 악수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유진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미나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미선의 이야기를, 4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미나는 말없이 들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미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러니까 제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네요.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미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냉정하게 보면 그랬다. 미나 씨, 제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20살도 안 돼서 저를 낳다가 죽었어요.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제 엄마가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그런데 이제 알았네요.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버린 거였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들이 미안하대요. 40년 동안 후원해줬대요.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제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데. 유진은 미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손을 뺐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을. 미나 씨, 할머니들도 힘드셨어요. 40년 동안 죄책감에 제가 더 힘들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커졌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쳐다봤다.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있는데 저만 혼자. 명절 때마다, 부모 참관 수업 때마다 혼자였어요. 미나는 눈물을 닦았다. 돈을 보내줬다고요? 고맙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사랑이 필요했어요. 가족이 필요했어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나의 말이 맞았다. 할머니들의 후원은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몰랐다. 미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유진 씨, 할머니들께 전해주세요. 고맙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고. 미나 씨, 제발. 미안해요. 미나는 카페를 나갔다. 유진은 자리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실패했다. 화해의 기회를 만들려 했지만 오히려 미나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았다. 유진은 마을로 돌아왔다. 할머니들에게 미나의 반응을 전했다. 할머니들은 울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뭘 기대한 거지. 순자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유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미나 씨가 화난 건 할머니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이에요. 그래도 편지를 써보세요. 할머니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 제가 전달할게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동안 7 할머니는 각자 편지를 썼다. 4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에 담았다. 순자 할머니의 편지는 이랬다. 미나야, 나는 내 할머니 순자란다. 40년 전 내 엄마 미선이를 마을에서 내보낸 사람 중 하나야. 평생 미안했어.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다른 할머니들의 편지도 비슷했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움.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유진은 편지들을 모아 서울로 갔다. 미나의 출판사를 찾아가 편지를 맡겼다. 미나가 읽어주기를 바라며. 일주일이 지났다. 미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유진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할머니들도 매일 물었다. 미나가 편지를 읽었는지, 뭐라고 했는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유진의 전화가 울렸다. 미나였다. 유진 씨. 저 미나예요. 미나 씨. 편지 읽으셨어요? 네. 읽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제 엄마를 생각하면. 네. 이해해요. 하지만 할머니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분들도 힘드셨겠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만나보기로. 유진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마을에. 유진은 기쁨에 눈물이 났다. 할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들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주말이 왔다. 할머니들은 마을 회관을 깨끗이 청소했다. 꽃도 장식하고 음식도 준비했다. 미나를 맞을 준비였다. 오후 2시 버스가 마을 입구에 섰다. 미나가 내렸다. 간단한 옷차림이었지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유진이 마중 나갔다. 미나 씨,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여기가 그 마을이군요.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갔다. 미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엄마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마을 회관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7 할머니가 일렬로 서 있었다. 모두 단정한 옷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미나와 할머니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40년 만의 만남. 하지만 처음 보는 사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자 할머니가 먼저 다가갔다. 그리고 미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나야, 미안하다. 다른 할머니들도 무릎을 꿇었다. 7 할머니 모두 70대 후반의 할머니들이 40살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를 혼자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할머니들은 울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미나도 울었다. 화가 났다. 엄마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할머니들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 미나는 할머니들을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할머니들. 미나야. 저도 이해해요. 할머니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미나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당연하지.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용서 안 해도 돼. 우리는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미나는 회관 안을 둘러봤다. 엄마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울었을 것이다. 할머니들, 제 엄마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할머니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앉아라. 이야기해줄게. 그날 오후 할머니들은 미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의 모습, 착했던 성격, 부지런했던 모습, 좋은 기억들만 꺼내서 이야기했다. 미나는 들으며 울었다. 엄마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다. 할머니들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미나가 물었다. 제 엄마가 머물렀던 집이 아직 있나요? 있어. 지금은 빈집이 됐지만 가봐도 될까요? 할머니들은 미나를 그 집으로 안내했다. 작은 집이었다. 오래되어 낡았지만 구조는 그대로였다. 미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엄마가 잤을 방, 밥을 먹었을 부엌, 40년 전 엄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엄마도 이 별을 봤을까? 엄마. 미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여기 있었구나. 미나는 주말 동안 마을에 머물렀다. 순자 할머니 집에서 잤다. 유진과 같은 방을 썼다. 밤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 씨,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엄마를 빼앗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게. 지금은요? 미나는 잠시 생각했다. 복잡해요. 여전히 화나고 슬프고. 하지만 할머니들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미나 씨는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를 이해하고 싶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음 날, 미나는 마을을 돌아다녔다. 엄마가 걸었을 길, 엄마가 봤을 풍경,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마을 뒤편 작은 동산에 올랐다. 할머니들이 말하길 미선이 자주 혼자 올라가 앉아 있었다고 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미나는 동산에 앉았다. 마을이 한눈에 보였다.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엄마에게는 외로운 곳이었을 것이다. 엄마, 여기서 뭘 생각하셨어요? 미나는 하늘을 향해 물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꿈꾸셨나요?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동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 할머니를 만났다. 7할머니 중 한 분인 김영숙 할머니였다. 미나야, 여기 있었구나. 네, 할머니. 산책하고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미나 옆에 섰다. 내 엄마가 이 동산을 좋아했어. 자주 올라갔지.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랑. 영숙 할머니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다. 내 엄마는 착한 아이였어.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애썼지. 우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 한 번은 내가 물었어. 뭐가 제일 하고 싶으냐고. 내 엄마가 그랬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조용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이 낳고 키우면서.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그런 꿈이 있으셨구나. 그래. 내 엄마는 평범한 행복을 원했어. 하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빼앗았지. 영숙 할머니도 울었다. 미안하다. 미나야. 정말 미안하다. 미나는 할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과 엄마를 그리워하는 사람.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연결되었다. 저녁에 미나는 할머니들에게 부탁했다. 할머니들, 제가 엄마를 위한 작은 추모비를 세우고 싶어요. 마을 어딘가에. 할머니들은 감격했다. 그래. 우리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야. 어디에 세우면 좋을까요? 엄마가 좋아했던 동산 위는 어떨까? 마을이 다 보이는 곳에. 할머니들은 모두 동의했다. 다음 주 작은 추모비를 세우기로 했다. 일주일 후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처음으로 미선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4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을 사람들은 충격받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할머니들이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렸다니. 이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의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숨길 일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모비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정미선 1956에 1986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여인.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미나가 추모비 앞에서 헌화했다. 하얀 국화꽃. 미나는 무릎을 꿇고 추모비를 쓰다듬었다. 엄마, 저 왔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왔어요. 미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들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지켜봤다. 제막식이 끝나고 미나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들,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응. 비밀을 밝히고 나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40년 동안 짊어진 게 무거웠거든.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할머니들이 왜 그러셨는지. 용서하는 거니? 미나는 잠시 생각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할머니들도 힘드셨으니까. 할머니들은 고마워하며 미나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미나야.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그날 밤, 미나는 엄마가 머물렀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혼자서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다. 깨끗이 청소된 방에 이불을 깔았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별이 보였다. 엄마, 저예요. 미나는 어둠 속에서 말했다. 엄마를 만난 적은 없지만 지금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에서, 이 마을에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엄마, 저 잘 자랐어요. 힘든 적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요. 만난 적 없지만 사랑해요. 그날 밤, 미나는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웃고 있었다. 미나는 마을을 떠나기 전 할머니들과 약속했다. 자주 오겠다고.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할머니들은 기뻐하며 미나를 배웅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가며 이것저것 챙겼다. 도시락도 싸주고 과일도 봉지에 담아줬다. 조심히 가거라. 또 올 거지? 네. 할머니, 다음 달에 올게요. 버스가 떠나고 할머니들은 손을 흔들었다. 미나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할머니들은 마을로 돌아오며 이야기를 나눴다. 40년 만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그래,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미나가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유진은 할머니들의 표정을 봤다. 한결 밝아져 있었다. 40년 동안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한 달 후, 미나가 다시 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왔다. 할머니들, 제가 엄마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해요. 책? 네. 엄마의 이야기,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 할머니들은 망설였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맞을까?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진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머니들은 결국 동의했다. 미나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할머니들을 인터뷰했다. 각자의 기억, 감정, 후회, 모든 것을 기록했다. 책은 반년 후에 출판됐다. 제목은 40년의 침묵. 표지에는 마을 동산의 추모비 사진이 실렸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할머니들의 용기, 미나의 용서, 유진의 노력,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서울의 한 서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들도 유진과 함께 상경했다. 미나가 무대에 섰다. 이 책을 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 그리고 침묵보다 진실이 낫다는 것. 미나는 객석의 할머니들을 바라봤다. 할머니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할머니들은 울었다. 부끄러운 과거를 세상에 알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행사 후, 한 중년 여성이 할머니들에게 다가왔다. 할머니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는데 20년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오늘 할머니들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친구에게 사과해야겠어요. 할머니들은 여성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늦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든 밝힐 수 있어요. 그날 밤 할머니들은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나가 준비한 호텔이었다. 할머니들은 호텔 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미나가 없었으면 평생 침묵했을 거야. 유진이도 고마워. 진실을 찾아준 게. 유진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했다. 자신의 호기심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다음 날, 마을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할머니가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내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 평생 비밀로 살았을 거야. 할머니, 말씀하시길 잘하셨어요. 그래, 이제는 편해.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할머니들, 수고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들은 마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걸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할머니들을 축하했다. 유진도, 미나도 함께였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웃음과 이야기가 넘쳤다. 40년 만에 마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밤이 깊어 파티가 끝나고 미나는 동산에 추모비로 올라갔다. 유진이 함께 갔다. 유진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여기로 이끌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한 거예요. 모두가 피해자였고 모두가 힘들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마을을 내려다봤다. 불빛이 따뜻했다. 엄마도 보고 계실까요?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거예요. 미나는 추모비에 손을 올렸다. 엄마, 저희 잘하고 있죠? 할머니들과 화해했어요. 이제 모두 편안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 후로 미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찾았다.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고 엄마의 흔적을 느끼기 위해. 유진도 마을에 머물며 할머니를 돌봤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됐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했다. 유진은 미나의 아픔을, 미나는 유진의 노력을. 어느 여름날, 미나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할머니들, 우리 다 함께 여행 가요. 여행. 네. 제주도 어때요? 바다 보러. 할머니들은 망설였다.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 여행이라니. 미나야, 우리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제가 다 준비할게요. 할머니들은 편히 계시면 돼요. 유진도 찬성했다. 할머니들, 가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즐기세요. 결국 할머니들은 동의했다. 7할머니, 미나, 유진. 9명의 제주도 여행이 결정됐다. 한 달 후, 일행은 비행기를 탔다. 할머니들 중 몇 분은 비행기를 처음 타봤다. 떨리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어머, 하늘을 날아가네. 구름이 저렇게 가까이. 할머니들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다. 미나와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다. 미나가 운전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바다를 봤다. 와, 바다다. 할머니들은 감탄했다.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산 할머니들에게 바다는 새로운 세계였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에 해변으로 나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답다. 할머니들은 넋을 잃고 바라봤다.
미나는 할머니들의 사진을 찍어줬다.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웃는 모습을. 밤에 숙소로 돌아와 함께 식사를 했다. 제주도 해산물 요리였다. 할머니들은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나야, 이런 여행 시켜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가족? 네. 저한테는 엄마도 아빠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들이 계세요. 제 가족이에요.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렸다. 미나도 울었다. 40년의 세월을 넘어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다음 날, 일행은 한라산에 올랐다. 정상까지는 무리여서 중턱까지만 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공기가 정말 좋네. 여기서 살고 싶다. 할머니들은 자연을 만끽했다. 미나와 유진은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다. 오름에 앉아 쉬면서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 미나를 만나고 진실을 밝히고 여행까지 오고. 저도요, 할머니. 미나가 대답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엄마를 찾고 할머니들을 만나고 우리 모두 운이 좋았어. 유진이가 있었으니까. 모두가 유진을 쳐다봤다. 유진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저는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 호기심이 우리 모두를 구원했어. 여행 마지막 날, 일행은 해변에서 작은 의식을 했다. 미선을 위한 추모 의식이었다. 바다를 향해 꽃을 던지며 각자 인사를 했다. 미선아, 내 딸이 잘 자랐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미안했어. 미선아, 이제는 편히 쉬어. 고마워. 미선아, 내가 남긴 미나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줬어. 미나도 꽃을 던지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만나지 못했지만 평생 사랑할게요. 꽃들이 파도에 떠내려갔다. 하얀 국화꽃들이 바다 위를 흩어졌다. 일행은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화해, 미래의 희망.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담겨 있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마을에는 변화가 생겼다. 할머니들이 더 밝아졌다. 웃음이 많아지고 활기가 넘쳤다. 마을 사람들도 느꼈다. 할머니들이 달라지셨네. 그러게, 젊어지신 것 같아. 비밀을 밝히고 용서를 받고 짐을 내려놓은 할머니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미나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기증했다. 엄마의 이름을 딴 미선 도서관. 아이들이 책을 읽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됐다. 개관식 날, 미나가 말했다. 이 도서관은 제 엄마를 기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용서의 가치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미선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역사가 됐다.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배움의 역사로. 2년이 흘렀다. 미나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찾았다. 할머니들은 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유진은 마을에 정착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침묵의 카페라는 이름이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카페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됐다. 할머니들도 자주 들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가을날, 미나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할머니들, 제가 결혼해요. 뭐라고? 결혼? 할머니들은 깜짝 놀라며 미나를 안았다. 축하한다. 미나야, 어떤 사람이니? 출판사 동료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결혼식에 우리도 초대해 줄 거지? 당연하죠. 할머니들이 없으면 안 돼요. 결혼식은 2달 후였다. 서울의 한 작은 예식장.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신부 측 가족석에 7 할머니가 앉았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미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식이 시작되고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다. 미나가 버진로드를 걸어왔다. 혼자였다.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미나는 외롭지 않았다. 양쪽에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고 유진이 옆에서 함께 걸어줬다. 가족이 있었다. 신랑 앞에 선 미나. 주례가 물었다. 신부에게 축하 말씀을 전하실 분 계신가요?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신부의 할머니입니다. 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미나야, 행복해라. 내 엄마도 하늘에서 축복하실 거야. 우리도 늘 내 곁에 있을게.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미나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피로연 후. 미나는 할머니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다. 7할머니, 미나, 신랑, 유진.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다. 모두의 미소가 담긴 사진. 40년의 여정이 담긴 사진. 미나의 신혼여행은 제주도였다. 할머니들과 함께 갔던 그곳. 신랑에게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엄마의 이야기도. 당신 아내는 정말 대단해. 신랑이 말했다.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화나요. 하지만 할머니들도 피해자였어요. 모두가 그 시대의 희생자였죠.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당신 엄마도 우릴 축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 후 미나에게 아이가 생겼다. 딸이었다. 미나는 아이의 이름을 미선이라고 지었다. 엄마의 이름. 출산 후 미나는 아이를 안고 마을을 찾았다. 할머니들은 아기를 보며 울었다. 미선이가 돌아왔어. 그래, 새로운 미선이가. 할머니들은 교대로 아기를 안았다. 작고 소중한 생명. 40년 전 잃어버린 미선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들, 제 딸을 잘 봐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증손녀야. 아기 미선은 할머니들에게 둘러싸여 자랐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들은 미선이를 돌봤다. 미선이가 3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추모비를 찾았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 추모비야. 미선이랑 이름이 같은 할머니.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셔. 미선이를 보고 계실 거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안녕.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미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 할머니들도 점점 나이가 들었다. 80을 넘기고 몸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미선이를 볼 때만큼은 젊어졌다. 우리 미선이, 이리 와봐. 할머니, 아이는 할머니들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들은 아이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순자 할머니가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너 덕분에 이런 날이 왔어. 할머니, 내가 진실을 찾아줘서 우리가 미나를 만났고 이제 증손녀까지 생겼어. 고맙다. 유진도 울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저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셔서. 어느 겨울날 순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평화롭게 잠든 듯이 장례식에 미나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물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하늘 날아갔어. 미선이 첫 할머니랑 만나러. 그럼 언제 와요? 안 와. 하지만 늘 미선이를 지켜볼 거야. 아이는 영정 사진에 대고 말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미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할머니들도 함께 울었다. 하나씩 떠나가는 시간.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다. 마을 도서관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보관되어 있다. 아이들이 읽고, 배우고, 기억한다. 침묵의 무게,
진실의 가치, 용서의 힘. 미나는 지금도 매달 마을을 찾는다. 아이와 함께 남은 할머니들을 만나고 추모비에 꽃을 놓고 엄마에게 인사한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시죠?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온다. 따뜻한 바람. 미나는 미소 짓는다. 40년의 침묵은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